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지만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품위 있게 말하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이 어떤 톤과 어떤 단어로 또 어떤 태도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도 관계의 온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어떤 말은 같은 내용이어도 괜히 기분이 상하고 마음에 걸리기도 하죠. 결국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깊이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녹아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요즘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는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 말에 여유를 두지 못하고 툭툭 던지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만큼 말이 거칠어지고 생각보다 쉽게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싶은데 알고 보면 말투나 표현 방식에서 오해가 생긴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멋지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해요.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식사, 직장 동료와의 회의, 낯선 사람과의 첫 만남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 그리고 그걸 조금만 바꾸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각 주제마다 실제 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3가지씩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상황에서 더 바람직한 표현은 무엇일지도 알려드릴게요. 또 단순히 표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이 담겨야 진짜 품이 있는 말이 되는지도 함께 고민해 볼 거예요. 모든 내용을 너무 무겁지 않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풀어갈 거니까요. 오늘은 그냥 친구랑 수다 떠는 기분으로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말이 더 따뜻하고 더 품격 있게 바뀌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 말투 하나로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겉모습도 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말투에서 풍기는 분위기와 느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말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에게는 아주 강하게 인식되는 비언어적 태도예요. 특히 요즘처럼 문자나 메신저, 전화보다도 얼굴 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든 시대에는 이 말투가 주는 인상이 더 크게 작용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의도와는 별개로 듣는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추궁당하거나 비난받는 기분이 들어요. 또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는 말은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고요. 혹은 "에이, 그런 건 기본 상식이잖아 라는 말도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던졌을지 몰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만 표현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땠을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비난이 아니라 제안을 받는 기분이 들죠. 또 "제가 보기엔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내 의견을 말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아무리 예쁜 말을 쓴다고 해도 말투 속에 신경질이나 조급함,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면 결국 그 말은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품위 있는 말투라는 건 단순히 말의 겉모습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태도와 배려가 함께 바뀌어야 진짜로 느껴지거든요. 말투는 결국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말하는 습관이 바뀌면 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더 따뜻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둘째,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곧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단어를 고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교양과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요즘은 특히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진 만큼 자기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는 말들이 너무 쉽게 사용되고 있어요. "짜증나 죽겠어. 완전 개판이야. 그 인간은 진짜 답이 없어." 같은 말들. 평소에 친구끼리는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쉬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이 꼬였을 때 누군가가 "진짜 개판이네라고 말하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편해지거나 위축될 수 있죠. 또 친구에 대해 "쟨 진짜 답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중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결국 말이라는 건 누구에게 하는가 보다 어떤 표현을 쓰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혼란스럽긴 하네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같은 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상황은 그대로 설명되지만
훨씬 부드럽고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게다가 말에 여운이 생기고 그 안에서 듣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죠.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 따라 듣는 사람의 감정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말은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고르느냐에 따라 얘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지가 결정되는 셈이죠. 결국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그냥 꾸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듬는 일이기도 해요. 단어 하나에도 신중함과 묻어나는 그런 말하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셋째,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말을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를 먼저 떠올려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느라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지를 잊곤 하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말하면 격려보다 기를 꺾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혹은 누군가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걸로 밥 벌어먹긴 힘들지 않냐고 말하면 순간적으로 의욕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외모나 옷차림을 보고 그 색은 좀 안 어울려 같은 말도 본인은 그냥 의견을 말한 거지만 듣는 사람에겐 민감한 지적일 수 있죠. 이런 경우엔 와, 그거 용기 있는 도전이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고 묻는 식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게 훨씬 따뜻한 대화가 돼요. 그림 그리시는구나. 요즘은 취미로 그림 시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전시회 같은 것도 하실 계획 있어요? 이런 말은 상대의 이야기를 확장시켜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모나 옷차림에 대해서는 오늘 스타일이 평소보다 더 시원해 보인다. 혹은 색 조합이 독특해서 인상적이에요. 같은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말은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보는 그 순간이 말의 품위를 결정짓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넷째, 감정을 표현할 때도 절제와 품위가 함께해야 해요. 우리는 누구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날 때 감정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 표현이 너무 거칠거나 직설적으로 나가면 상대는 당황하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말이란 게 원래 감정을 담는 그릇이지만 그 그릇이 넘치지 않게 조절해주는 게 바로 품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 진짜 미치겠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함께 공감하기보다는 약간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친구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야, 너 때문에 완전 열 받았잖아 고 하면 그 친구는 장난인 줄 알아도 속으론 움찔할 수 있고요. 또는 이게 나라냐 같은 표현도 분노는 전달되겠지만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 보여서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땐 감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아, 이 사람 감정이 안 좋구나 하고 알 수 있으면서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속상하긴 했는데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처럼 표현하면 감정도 전달되면서 품위도 유지돼요. 또 이 상황이 좀 안타깝네요 라고 하면 부정적인 감정도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이라는 건 결국 내가 느낀 감정을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방식이에요. 표현의 온도에 따라 같은 감정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누군가에게는 공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특히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의 품위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해요. 흥분한 상태에서는 본심이 아닌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심호흡하고 천천히 말을 꺼내는 습관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땐 나를 중심으로 말하는 IG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넌 왜 그렇게 행동했어? 보다는 나는 그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웠어 라고 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감정 표현은 솔직하면서도 절제되어야 공감과 품위가 함께 전달될 수 있답니다. 다섯째, 유머도 품격 있게 사용해야 진짜 매력이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머라는 것이 잘만 쓰면 관계를 가깝게 해주는 윤활유가 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고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머는 아주 예민한 도구라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품이 없는 말로 바뀌는 순간이 한순간이죠. 예를 들어 친한 사이에서 야, 너 그 얼굴로 연애는 가능하냐 라거나 와, 너 진짜 센스 없다 같은 말을 던질 때 농담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 기분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속으론 찜찜하거나 왜 굳이 저런 말을 하지 싶을 수 있어요.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살 좀 빼셔야겠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하면 친해지긴커녕 불쾌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죠. 이럴 땐 유머의 방향을 사람 비하나 외모 지적 쪽이 아닌 상황이나 본인 중심의 가벼운 이야기로 전환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요즘 거울 볼 때마다 깜짝 놀라. 왜 이렇게 귀엽지? 처럼 자기 자신을 웃음 소재로 삼으면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상대도 함께 웃게 되죠. 혹은 오늘은 너무 더워서 내가 나가자마자 도로에서 녹을 뻔했잖아처럼 날씨나 상황에 대해 유쾌하게 말하면 분위기는 풀리면서 누구도 불편하지 않아요. 유머는 품위와 배려가 함께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이 말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한마디로 웃기고 싶은 욕심보다는 상대도 함께 즐거워지게 하려는 마음이 담겨야 진짜 멋진 유머가 되는 거죠. 유머는 관계를 망치는 칼이 아니라 함께 웃는 다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여섯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말 속에는 참 다양한 표현이 숨어 있어요.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비난의 말로 또 다른 사람은 격려나 조언의 말로 표현하죠. 이 차이는 단순한 말의 차원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해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단순히 말을 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품위 있게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도대체 왜 그랬어? 라는 말은 비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대신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바꾸면 상대를 이해하려는 여지가 느껴지죠. 또 넌 항상 이래 보다는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는 게 좋겠어가 훨씬 설득력 있어요. 그건 틀렸어 보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관점도 있어라고 말하면 훨씬 열린 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조금만 바꿔도 듣는 사람은 방어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끼게 돼요. 말이라는 건 결국 상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리이기 때문에 그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건 나의 말 습관에 달려 있어요. 일곱째, 말에도 간결한 품위가 있습니다. 길고 장황한 말보다 핵심을 정확하게 짚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묻히고 듣는 사람은 지루해지거나 집중력을 잃게 되거든요. 간결하게 말한다는 건 생각이 정리되어 있다는 증거이자 그 자체로 품위 있는 태도예요. 예를 들어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예전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고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보다는 이 문제는 제가 깊이 고민해봤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가 훨씬 더 신뢰를 주죠.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제 생각이긴 하죠 보다는 그 방법엔 이런 우려가 있어요. 다른 방안을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요? 처럼요. 말을 정리해서 간결하게 전하면 그만큼 집중력도 생기고 듣는 사람도 진심을 더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간결하다는 건 차가움이 아니라 명확함이고 명확함은 신뢰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랍니다. 여덟째, 사과할 때는 핑계보다 진심이 먼저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수 그 자체보다 그 실수를 어떻게 인정하고 말하느냐에 달려있죠. 품위 있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도망치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진심 어린 말로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처럼 말하면 사과 같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대신 내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해. 내 의도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서 책임감을 느껴라고 말하면 상대는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보다는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품위 있는 태도죠. 사과는 타이밍과 태도가 핵심이에요. 빠르고 정확한 사과는 문제를 수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 간 신뢰를 지키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홉째, 칭찬도 품위 있게 해야 진짜 진심이 전해져요. 칭찬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나 막 칭찬하면 오히려 가벼워 보이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품위 있는 칭찬은 진심과 구체성을 바탕으로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예뻐요라는 말보다는 오늘 입으신 그 색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가 훨씬 진정성 있게 들리고요. 대단하네요 보다는 이걸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다니 존경스럽네요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짚어주는 게 좋아요. 또 센스 있으시네요라고 하기보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하신 게 정말 탁월하네요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감동을 받아요. 좋은 칭찬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어떤 말보다 강하게 기억에 남게 되죠. 말은 지나가지만 마음에 남는 말이 되려면 칭찬도 품격 있게 해야 해요. 열째, 침묵이 필요한 순간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품위 있는 태도일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힘들어하거나 민감한 상황일 때 조언이나 위로보다 필요한 건 조용한 공감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큰일을 겪었을 때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같은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럴 땐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거, 또는 지금은 무슨 말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내 마음 이해해라고 짧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할 수 있어요. 말은 공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침묵 역시 공감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품위 있게 말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일상 속에서 더 따뜻하고 배려 깊게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10가지나 살펴봤어요. 먼저 말투가 주는 인상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면서 부드럽고 존중이 담긴 말투의 중요성을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했죠.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 그리고 감정 표현에서도 절제와 진심을 담는 법을 배웠어요. 유머도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상대를 향한 존중이 있어야 진짜 매력이 된다는 점도 중요했죠. 그리고 말의 방향을 부정적인 평가 대신 긍정적인 조언으로 전환하는 연습, 말의 간결함이 오히려 진정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내용도 기억에 남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핑계 없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야 상대가 감동한다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말보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 없는 공감이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도 함께 느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결국 말을 예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품위 있는 말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과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 함께 깃든 말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